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이주환 대표입니다. 오늘 힐링무브 독서교실에서 소개할 책은 고수의 학습법입니다. 지은이는 한근태 저자입니다. 한근태 선생님은 현재 한스 컨설팅 대표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고분자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9세에 대우자동차 이사가 되었지만 40대 초반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컨설팅 그룹에 입사하여 경영 컨설턴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영 현장에서 2년간 실무를 익힌 후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내 유수 기업에 컨설팅 자문을 하고 있고 현재 강의와 글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30권 이상의 책을 썼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어른. 이 책은 학습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눠줬는데, 첫째, 관심 분야가 있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찾은 경우도 있고 무언가에 자극을 받은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불을 붙여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미천이 필요하다. 장사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다. 공부를 하려면 미천을 장만해야 한다. 가진 미천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 진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자발성이다. 여기서 자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다.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제재를 했지만 어른이 됐을 때는 이제 누군가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배출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튜브로 이러한 지식을 배출할 수 있는 채널을 가져야 더욱더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가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학습 방법은 아웃풋을 전제로 공부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배운 걸 강연으로 푼다. 난 공부하는 게 제일 즐겁다. 공부한 걸 책으로 엮고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도 기쁜 일이다 라고 프롤로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목차에서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지식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그리고 2장에서는 통찰력을 키우는 어른 공부, 또 3장에서 호기심은 폭넓게, 어른 공부는 깊게, 4장에서 배움의 즐거움에 빠지다, 5장에서 배움을 탐닉하는 지식주의자, 이렇게 5장으로 목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할 게가 많은데요. 1장, 지식은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후반에 지식이 자산이 되는 시대, 후반에 빛을 발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자기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평생을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너무 안일하게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운동선수는 한 경기를 위해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준비하지만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에 하루 10분도 쓰지 않는다. 지식사회는 어떤 사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지식사회에서는 누구나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지식사회에서 우리는 지식을 관리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정리하는 능력이다. 지식이라는 무기. 예전에는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식은 철저히 개인이 노력하여 얻어야 한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엄청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배우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 배설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이 진짜 지식. 나는 정보를 활용해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고객이 필요로 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독특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지식 공유는 왜 필요한가? 지식은 정리정돈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머릿속 용량이 꽉 차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을 수 있다. 배운 것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여 글을 쓰거나 자료로 만들어 놓아야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정리한 것으로 말하거나 강의함으로 다시 상기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잡종 강세 시대, 즉 융합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보다 멀티플레이어가 각광받는 시대이다. 하이브리드형 인간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시대에 인재가 되는 방법. 첫 번째, 전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늘 주변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 세 번째, DNA가 다른 사람들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네 번째,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미래의 지식 노동자는 3년을 주기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엘빈 토플러와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2장, 통찰력을 키우는 어른 공부. 최고가 되기 위한 습관. 최고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와 열정,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가지는 공통점들이 있다. 사실 이 방법은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매일 일정 시간 공부한다는 사실이다. 공부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학. 학은 배우는 과정이다. 책, 강의, 워크샵 등이다. 두 번째, 습. 익히는 과정이다. 동영상으로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고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방법밖에 없다. 세 번째, 관. 관은 몸에 배게 하는 과정이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행. 실제 행동하는 것이다. 생활에 직접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때 그 지식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 관, 행의 프로세스를 익혀야 한다. 매일 꾸준하게 학습하다 보면 어느새 최고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지식 관리를 위한 마음가짐. 지식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첫째,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배움에 대한 갈급함은 새로운 지식을 찾게 된다. 그러면서 배움 그 자체에 재미를 붙이게 된다. 둘째, 지식과 경험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은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시너지를 낳는다.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나누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식인 본연의 임무다 라고 말했다. 셋째, 다른 업종의 사람들로부터 배워라. 다른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면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비평을 통해 다듬어라. 쇠를 강하게 하는 것은 불과 망치다. 지식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비평이다. 자신의 지식이 호소력이 있는지, 적절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다.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쌍방향의 대화식 강의가 훨씬 생산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품질 좋은 이론이 나올 수 있다. 3장, 호기심은 폭넓게, 어른 공부는 깊게. 열정은 어른 공부의 원동력이다. 학력과 지적 능력보다 열정이 중요하다. 지식은 주입이 가능하지만 열정은 주입하기 힘들다.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언가에 미쳐 있다는 것이다. 헨리 레디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요약노트. 공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방법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 효과가 없고 그러니 재미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공부법에 대한 책이다.
효과적인 학습법에는 새로운 것을 인출하는 연습이 있다. 쪽지시험, 가르치기, 협동학습이 그 예시다.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장, 배움의 즐거움에 빠지다. 배움의 장에서 필요한 것, 강의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강의의 목적은 행동 변화다. 강의를 들으는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최선의 강의는 아니란 생각이다. 최선의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간절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강의 전달은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연은 강의하는 사람만 고통스럽고 듣는 사람은 너무 편안하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직 저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론가로 변신하게 된다. 그야말로 강의만 많이 들어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최고의 어른 공부는 요약이다. 나는 요약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요약이 내 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나는 책을 요약하고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하는 게 직업이다. 그 다음은 읽은 내용을 필사한다. 책의 주요 내용을 자판을 두드려 입력한다. 필사한 것을 바탕으로 소개할 내용을 뽑아내고 필요 없는 건 버린다. 이제 슬슬 글 쓸 때가 됐다. 순서를 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그냥 요약만 하는 건 재미없다.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들어갈 때 그래서 빛이 난다.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책 내용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면 제대로 읽은 것이다. 요약은 최고의 공부다. 고영성 신현준의 완벽한 공부법 요약 노트. 자신이 아는 것을 꺼내보는 인출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인출은 시험을 비롯해 암송, 요약, 토론, 발표, 관련 글을 쓰는 것이다. 최고의 공부 전략은 적절히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은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 공부 효율을 올려준다. 1995년 칼 코트만 교수는 운동할 때 신경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물질은 뇌 시냅스 근처에 있는 저장소에 모여 있다가 혈액이 펌프질할 때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고 기존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시냅스의 연결을 촉진하는 그야말로 뇌의 가소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운동할 때 생겨나는 신경세포들은 다른 신경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장기 상승작용을 돕는다. 장기 상승작용은 학습과 기억의 토대를 형성하는 주요 세포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5장 배움을 탐닉하는 지식주의자. 내 공부 프로세스의 마지막.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최종 목적지는 공부한 걸 책으로 내는 것이다. 아는 것과 아는 걸 책으로 엮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정보의 수집과 양. 정보는 어느 정도 모아야 하는가?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너무 많은 정보는 인식을 돕는 게 아니라 인식을 흐려놓는다. 정보는 수집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어렵다. 적당한 정보 수집이란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쌓을 수 있다. 어른 공부는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 공부란 정보를 모으고 이를 정리하고 분리하면서 빈 곳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행위다. 정보는 수집보다 찾기 쉽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수들의 어른 공부법. 공자는 중용에서 소개한 5가지 공부의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첫 번째, 박학, 널리 배우라는 것이다. 두 번째, 신문, 깊이 파고들어 묻는 것이다. 세 번째, 심사,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 명변, 명확하게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독행, 진실하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줄여 항, 문, 사, 변, 행으로 부른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공부법. 첫 번째, 도전하기. 그는 3년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했다. 두 번째, 지적 자극에 노출하기. 주변에 고수를 찾아서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독서와 글쓰기.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책을 쓴다는 목표로 일하는 것이다. 네 번째, 자기 강점에 집중하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했다. 지식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저자를 찾아와서 글쓰기 컨설팅, 강의를 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에게 저자가 해주는 말이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많은 걸 경험하고 공부하고 나름의 지식과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 일을 알아보고 요청해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특정 분야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 일정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관련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압도적 지식의 우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주변에서 일을 알아볼 때까지 때를 기다리란 것이다. 준비가 덜 되어도 앞으로 나아가라.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라. 시작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반대로 차일피일 미루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지금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어려워 보여도 도전하라. 뭐든 완벽한 날은 오지 않는다. 부족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쓰기도 그렇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일도 그렇다. 지금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이 없고 지금 모르는 것을 채우려는 사람은 성장을 계속한다. 오늘은 고수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